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내가 죽으면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나도 죽어서 서른에만 더 함께 살아볼 거나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내가 죽으면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나도 죽어서 서른에만 더 함께 살아볼 거나. 네, 오늘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사는 조금 침통한 소식부터 만나봐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네. 끝까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셨던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가장 최근에 벌어져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투신 사건을 접한 국민들이 굉장히 당혹해했고요. 그렇죠. 각계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혹시 노영희 변호사님은 개인적인 인연이 따로 있으신 거는 아니시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분하고 그렇게 관계가 가깝다거나 개인적으로 뭐가 있다거나 그러지 않고요. 네. 그냥 변협 대변인, 제가 대변인하고 수석 대변인 4년 했는데 네. 그때 변협에서 몇 번 모셔서 네. 강연하고 이런 거 했었었고 그때 제가 대변인이니까 이제 국회도 사실은 저희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좀 몇 번 또 이제 얘기 나누고 이런 정도였었죠. 직접적으로 또 뵌 분들은 대부분 사람 냄새 나는 분으로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좀 되게 소탈하시고 또 검소하시고 네. 이번에 계속 나온 게 구두굽 다 나빠진 구두 막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옷도 맨날 똑같아요. 셔츠도. 나는 사실 넥타이 매는 걸 잘 많이 못 봤는데 네. 다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좀 봐요. 네. 아무튼 저희가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기획했던 건 아닌데 갑작스럽게 또 준비를 하게 돼서 네. 얘기를 잠시 나눠볼까 하는데 아무튼 유서 내용을 저희가 좀 짚고 갈까요?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누를 끼쳤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죄책감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유서를 좀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을 위한 이런 유서도 있고 맨 처음에 발견됐던 유서와 당에 남긴 유서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비슷한 맥락은 본인은 이제 여기서 멈추지만 정의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진보 정치를 위해서 끝까지 좋은 말씀을 해주고 가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사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일관적으로 하나 이제 커다란 카테고리처럼 그분의 죽음에 이제 애도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그 반대의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도 저는 좀 같이 좀 잘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노회찬 의원은 사실 제가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실 저는 정치가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예. 이제 어쨌든 외길 인생이잖아요. 네. 이분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악기 하나 다뤄라라고 해서 결국 첼로를 시작했다는 건데 사실 이분 연세 때 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우리 때 그러니까 나하고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예. 우리 때 그냥 피아노 배우는 것도 사실은 그냥 좀 괜찮은 사람들이 배우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바이올린도 아니고 첼로를 사실은 남성분이 배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머님이 개방적이시기도 하고 네.
또 그 삶의 가치라고 하는 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식의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서 고등학교 때 부산고등학교를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재수해서 경기고등학교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황교안, 이종걸, 동기죠, 동기. 예, 동기. 고승덕 이런 분들하고 사실 동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문제가 된 도두영 변호사하고도 당연히 네. 된 건데 다 그분들이 사실 나이가 어리죠. 사실은 한 살 정도. 근데 어쨌든 그때 고등학교 때 유신에 이제 저항하는 운동을 사실 고등학생이 먼저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네. 이분이 사실은 경상도 쪽 라인이잖아요. 말하자면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그때 유신 이런 데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게다가 고등학생인데 여러분 같으면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비되는 인물이 황교안 전 총리는 맞아요. 예. 같은 동기동창이었는데 네. 같은 반이었을 거예요. 아마 게다가. 근데 그때 그분은 너무 잘 나갔다는 거예요. 학도국단장으로서. 네, 여러분 네, 알죠? 네. 고등학교 때 학도국단장입니다. 네네네. 네. 경기고등학교에 학도국단장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대비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네. 뭐라고 말했냐면 황교안이 때문에 부끄럽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하고는 생각의 깊이가 다르신 분이기도 하고 또 네. 사실은 용감하게 세상을 살다 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번에도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역시 뭐 이제 동기였던 노회찬 의원의 빈소를 찾았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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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았습니다. 찾아서 뭐 인사는 당연히 했겠지만은 근데 네네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서로 대비되는 물론 이제 삶의 가치가 다르니까 예.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는 사법시험 붙고 검사하고 엄청 잘 나가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던 거의 거고 엘리트의 인생이었죠. 되게 비단길 인생이지. 네네네네. 나는 엘리트 인생이라기보다는 비단길 인생이라고 봐요. 네, 비단길로 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베품이 없는 분이거든요. 음. 우리 이제 다 법조에서 얘기하는 기로는 예. 그분이 법무장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총리 간 건데. 그렇죠. 어쨌든 그때 고대 정외과를 들어가서 휴학을 하고 예. 82년도인가 그 용접공 면허를 따서 맞아요. 대학교 그래서- 4학년 때인가 그죠? 예.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보일러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예. 저는 존경하는 부분이 반드시 그 시점부터예요. 물론 그 이전의 것도 존경할 만하지만 예. 한번 노동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끝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그 변절자들로 얘기될 수 있는 게 이제 김문수 전 지사도 사실 변절자거든요. 예.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도 사실 다 같은 운동했던 사람들인데 중간에 노선을 갈아탄 사람들인데 예. 사실 그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노선을 갈아탔으나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 예, 예.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은 며칠 전에 방송 같이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가는 그 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길인지 그 사람이 모를 바가 아닐 텐데 예, 예. 이렇게 일관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네. 본인들도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우리 노회찬 대표한테 엘빈 토플러의 권력의 이동 네. 그 책을 읽어보라고 권유까지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뭐 이런 거를 다 실명 처리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여기 다 나온 얘기니까. 예, 근데 예.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인생을 끝까지 같은 라인으로 다 갈아타서 그러니까 갈아타지 않고 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 그냥 같은 인간으로서 내 바로 옆에서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이 노선을 갈아타서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권력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따뜻한 것처럼 길이 보이는 그렇죠. 네. 보이는 따뜻하게 보이는 그 길로 갈 유혹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끝까지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노동운동을 정말 그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네. 근데 그게 그걸 어쩌면 끝까지 아기가 해왔다는 없어서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아, 그쵸. 자녀가 뭐 또, 이제 슬아의 네. 자녀가 또 없다고. 그래서 내가 왜 자녀가 없냐 물어봤어. 아, 진짜요? 아, 직접 만나셨을 때? 아니 직접은 못 물어보고 네네. 사람들한테 친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아, 예. 왜 노회찬 대표는 난 애기라고 부르는데 애기가 없나요? 그랬더니 너무 감옥을 왔다 갔다 해서 애기를 낳을 딱 기회가 한창 때 없었다는 계속 거예요. 수배 생활하고 네, 뭐 도망 3년간 다니고. 또 감옥 생활하시고 네. 뭐 근데 이러니까 실제 그래서 노력을 또 안 해본 것도 아니라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사모님도 사실은 이제 노동운동 하시는 분이니까 네네. 그때 공장에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아, 그 노동운동가 김지선님,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인데
88년에 결혼을 하셨고 1년 만에 1년 결혼 사이 1년 만에 89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노 의원이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 사건으로 구속이 돼버리니까 정말 신혼 때 한참 몇 년 되셨죠? 저 지금 이제 2년 됐는데 2년 됐는데 네 1년 살 지금 만약에 3년 옥살이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와 진짜? 이거는 진짜 근데 굴곡진 삶이라는 생각이 들고 왜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수가 300명에 가까운데 300명인데 그 중에 어떤 의원 대중적인 의원도 있지만 국회의원 한 명을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막 그 많은 길고 길게 늘어진 조문 행렬을 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지금 상황도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 즈음이긴 한데요. 굉장히 오늘 12,000명 였죠? 12,000명이라고 언급해 주셨고 실제 거기 다녀왔던 그 의원분들 몇몇 분한테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 의원님들도 같이 조문하는 따로 줄을 섰던 게 아니고 조문 행렬에 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물어봐서 의원님 얼마나 모 의원님한테 얼마나 기다리시냐고 물어봤더니 1시간 반을 기다렸대요. 아유, 그래서 그 정도로 국민들의 아쉬워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말씀이시고. 우리가 죽으면 저도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인생을 참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 그 행렬은 사실 전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모습과 굉장히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또 있죠. 그리고 지금 사건 자체도 약간 뭐 결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대가가 없었다고 하고 부끄럽다고 하시면서 이제 뭔가 그 차후에 그 짊어질 어떤 무게나 부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노 전 대통령이랑 크게 뭐 또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아직까지 이게 뭐 법적으로 완전히 결론이 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왜 너무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안 산다고? 못 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깨끗한 양심이나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실수를 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졌을 때 그거에 대처하는 어떤 그 방법들이 좀 우리가 그냥 범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힘든 좀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이렇게 좀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바하고 좀 배치되는 그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는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그 현실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막 설사 다 그랬고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참 그런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양심이라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제일 거죠. 힘든 건데 이 부인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을 일찍 여인 거예요. 6명의 그 형제들 중에서. 그래서 그 중에 셋째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6살이라고 나이를 속인 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어리지만 2살인가를 아마 속이고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빨리 돈 벌어가지고 뭔가 좀 편하게 생활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분은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말이 안 맞는 너무 모순적인 그런 인간 같지 않은 대우를 받으면서 자기가 자본주의의 희생양으로 살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매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쪽에 나는 헌신하리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노회찬 의원을 만났는데 이제 아까 뭐 연도로는 뭐 마치 이제 1살 정도 좀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2살 정도 연상인 부인이었는데 자기하고는 너무 이 레벨이 다르니까 이분이 노회찬 의원의 프로포즈를 몇 번을 거절을 해서 결국 헤어졌었죠. 중간에. 그때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끈질기게 구애를 한 거예요. 노회찬 의원이. 그래서 그 노 의원이 33세 그리고 이 부인이 35세일 때 이제 결혼을 한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은 그래도 대학교까지 나오고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최고의 수시였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 사람하고 결혼을 시킨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검정고시를 보고 방통대 법학과를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했어요. 끝까지 네. 마쳤는데 그게 2004년도거든요. 근데 그때가 바로 노회찬 의원이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입성했을 때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비정규직인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백수가 되면 예. 아내와 영화를 보고 놀러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말씀하신 거 참 상당히 낭만적이에요. 로맨스가 그러니까, 이라는 로맨스. 생각이 많이 디스트란 또 들고 사실 근데 그 노회찬을 잘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 삼성 엑스파일 얘기 많이 하죠. 그분과 가장 크게 연루됐던 그 사건이 노회찬 의원 당시의 의원이 엑스파일 사건 관련해서 이제 떡값 검사 명단 그렇죠.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그게 의원직 상실로 다가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국민에게는 굉장한 깊은 인상을 남긴 네. 그런 정치인으로 이제 각인이 되는. 그렇죠. 근데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 판결은. 그 당시에 노회찬 의원이 사실 삼성에서 그러니까 검사들한테 그런 식으로 떡값 주는 게 잘못인 것이 본질인데 예, 예. 네.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 그거를 어디서 입수해서 네가 남의 얘기를 함부로 했냐라고 해가지고 징역 선고를 하고 네. 집행유예 자격 정지까지 해서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 해가지고 2012년도에 지역구 당선됐던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게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당시에 네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얘기했을 때 네, 뭐 BBK. 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의원들은 이제 자기 명예를 걸고 공개를 했는데 배지를 걸고 공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의원직 상실령으로 돌아오는 그런 재판 결과죠. 그러니까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폐암 환자를 수술한다더니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드러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르냐면서 자신의 의원직 상실령 선고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또 워낙에 비유하면 또 노회찬 의원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비유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특활비 관련돼서 마지막 법안을 지금 진행 중이었잖아요. 근데 대표 발의 법안을 우리가 조금 만나보면 1호 대표 발의 법안이 뭐다? 노 의원이 했던 우리가 지금 네. 그분이 사실 그 병역특례 대체복무제도 이것도 원래 법안 발의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17대 폐기됐었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호주제, 그러니까 가족 등록부 지금 우리가 네, 맞아요. 많이 이제 인식하고 있지만 예전에 호주제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가장이니까 그 이름으로 그 밑으로 다 들어가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됐었는데 네. 노회찬 의원의 1호 법안이 바로 이 민법 개정안이죠. 그렇죠. 요즘에 호주제 왜 폐지 법안.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남녀차별 조정하니까. 박김영식 이런 거. 그렇지. 그런 이름들을 쓸 수 있게끔 사실 엄마성, 아빠성 이런 거. 네, 그거 꼭 아빠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게끔 한 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굵직한 호주제 폐지. 네, 굉장히 굵직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역할을 했고 그 2017년도에 중등교사 임용 시험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시간을 좀 달리 해줘야 된다. 또 의사소통 보조기 또 지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이 법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고 또 차별금지에 많이 애썼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다. 개인적인 인생사와 더불어서 이제 정치인의 역정으로도 사실 주목받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 1호 법안도 굉장히 상징적인 법안이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노 의원님이 이제 사망한 날에 다행히도 KTX 승무원들이 복직을 했잖아요. 굉장히 오랜 거의 10몇 년간의 투쟁을 해서 KTX 승무원들이 복직을 했는데 숨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메시지가 복직을 축하한다. 이런 거라서 참 전 그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좀 드높여줬던 분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마지막 메시지가 KTX 승무원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분들은 아마도 그 노 의원님의 죽음을 더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분 당연히 안타깝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결국 이분 때문에 성사시킨 거고 우리가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대접받고 사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된 중요한 네. 이제 역할을 하셨는데 네. 그 드루킹이 돈 줬다고 하는 것도 네. 아버지 그 부인의 운전기사한테 줬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두 번째 돈은 그러니까 첫 번째 2천만 원은 산채 파주 그 누름나무 출판사 거기서 현금으로 줬다는 거였고 네. 두 번째 돈은 부인의 운전기사한테 줬다는 거였어요. 네. 사람들이 그 얘기 나오고 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진보노동 운동을 하는 분이 부인이 운전기사까지 주냐 이러면서 이제 다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뭐 어떻게 얘기해도 됐냐면은 부인의 운전기사가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자원봉사해주는 분이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좀 나는 좀 궁금한 게 그럼 자원봉사하는 분이 돈을 받아? 그래서 드루킹이 부인의 운전기사한테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달이 됐다는 거고 어쨌든 간에 뭐 가격은 조금 틀리지만 인정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네. 노회찬 의원이. 그러면은 자원봉사하는 운전기사한테 돈을 줬다? 이거는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 식구도 아니고 예. 또 나랑 뭐 아주 그렇게 계속해서 끈끈한 관계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 내 부인의 차를 그냥 자원봉사 삼아서 운전해주 그 자원봉사를 뭐 몇십 년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네. 게다가 노회찬 의원이 직접 그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분이 돈을 받는다는 것과 상식적으로 여러분 좀 납득이 가요? 누군가도 이건 어쨌든 뇌물적 성격일 텐데 예. 그러면은 그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운전기사라는 게 이제 수행 비서격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수행 비서격이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이 그런 격이었다면 뭐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친해야지. 관계였다면 아주 친해야지. 근데 그게 부인하고 그렇게 친하게 옛날에 내가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많이 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박지원 의원 사건 할 때도 이런 게 문제가 됐었어요. 네네네. 뭐가 문제였냐면 그 박지원 의원한테 돈을 주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저축은행의 이제 은행장이었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 목포에 있는 그 지역구 사무실에서 줬다고 한번 그랬었고 한 번은 샹그릴라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줬다고 한번 그랬었어요. 네, 목포에서 제일 큰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샹그릴라 호텔 그러니까 내려가서 예. 그 당시에 그 임모모 행장이 차에서 전화를 걸어서 네. 전화를 걸었더니 박 의원이 뭐 누구누구한테 그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라 뭐 이렇게 해서 자기는 돈을 전달한 거다. 네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왜냐면 돈을 그 중간에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우리가 물어봤더니 예. 그 뭐 아주 옛날부터 쫓아다니던 현대는 지금 국회의원 돼 있어요. 예. 어쨌든 그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 길거리에서 만나서 돈을 줬다라고 원래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렇게 중요하고 은밀한 상황인데 어떻게 길거리에서 돈을 주냐 누가 볼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진짜. 그리고 첫 번째로는 그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그 사람은 돈을 절대 안 받았다고 하는데 예.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느냐. 네네네.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하니까 검찰적 주장이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저 사람이 옛날부터 쫓아다니면서 자원봉사하던 사람이고 네. 상당히 오랫동안 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을 믿었으니까 우리 보고 그 사람한테 주라고 해서 예. 전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때 한창 정신없고 바빠 죽겠는데 네. 그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그렇게 주고 예. 그렇게 된다는 건 이게 막 그게 한창 쟁점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결국 전부 다 이제 그 혐의는 없는 걸로 이제 돼서 그러니까 무죄가 됐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네네. 이번에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부인이 그렇게 부인의 운전기사 네. 그것도 아주 뭐 10년 20년 계속 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원봉사하는 운전기사? 그럼 자원봉사라고 하는 건 돈을 안 받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분은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뭐 자기들의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자원봉사를 하겠지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너무 고맙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그것도 다 생계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의 나이가 정확하게 사실 뭐 공개되지 않았기 안 때문에 했어요. 퇴직하신 안 분일 했어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더 뭐 그렇다는 거야. 연세가 만약에 좀 있으신 그게 만약에 분은- 정말로 억울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예. 사실은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왜 그 당시에 했는지 이거는 내 부인에 대한
뭐 그렇게 오해를 사람들이 살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를 차라리 떳떳하게 알리는 게 낫겠죠. 어떻게 보면 그분의 또 프라이버시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프라이버시로 아니 자원봉사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사람 도와주기 그래서 위한 아마 건데. 법적으로 이제 뭐 내가 당당하게 뭐 응하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투신을 하신 것도 사실은 뭐 이제 부인 가족까지 연결되니까 그렇다는 거고. 예. 그래서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얘기 예. 나오는 게 그래서 이거 나왔다. 그 노회찬 의원 부인 운전기사 사건. 네네네. 좀 나왔어요? 네, 장 씨가 그 사람 이름이 장 씨고요. 네. 2016년 50대 여성 장모 씨고 2016년 총선 때 노회찬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가 그 자기가 너무 하고 싶다,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선거 후보 배우자의 수행원 겸 차량을 운전하는 수행팀으로 이제 일을 하시게 했고 그 일을 한 기간도 20일 정도밖에 안 됐고. 아 근데 그 20일 사이에 장 씨를 포함해서 3명이 나눠서 운전을 했는데 고용을 하거나 뭐 급여를 준 게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드루킹 측에서 200만 원을 받았대요. 이 운전기사가 장 씨라는 사람이. 그래서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200만 원 선고받았대. 그러니까 그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선거 관계자라고 이제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썼고 이 분이 그 아마 개인적으로 받았었나 봐요. 드루킹한테 돈을. 그냥 드루킹 쪽에서는 그냥 오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저기 운전기사니까 그쪽으로 라인으로 조금 한번 줘보자 해서 부탁한다고. 하여튼 그래서 이 장 씨가 자원봉사를 운전했다는 그 차량하고 차량 등록증 있잖아요. 그걸 확인해 봤더니 이게 2007년식 소나타 그 노회찬 의원 이름으로 돼 있는 그게 2016년도니까 10년 정도 탄 차였던 것 같고 계기판도 40만 킬로 이상 주행한 그런 엄청나게 낡은 차량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 차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 차의 가치가 693만 원. 근데 이렇게 많이 나가지? 10년 넘은 소나타가 40만 킬로도 넘게 타는데 좀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요? 공직자 재산 현황에는 그렇게 신고가 됐네요. 신고 말이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 노 대표가 창원에 내려가면 직접 운전을 본인이 하기도 했고 부인의 이동수단으로 쓴 거는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서였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팩트체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잘못했느냐. 원래는 4월 16일 정도에 이 장 씨라고 하는 운전하신 분에 대한 보도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는 국민일보에서 아내의 운전기사로 선거운동을 돕던 자원봉사자 이렇게 명확하게 보도를 잘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다음 언론 몇 개가 아내의 운전기사라는 것만 빼서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빼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충분히 의도가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5월 9일에 자유한국당이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노 대표 부인의 운전기사 이렇게 딱 논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걸 받아쓴 언론에서는 운전기사 자원봉사를 막 섞어서 어쨌든 운전해준 거 맞으니까 그걸로 아마 했던 것 같고 이게 조선일보 칼럼이 지난 21일에 노동자를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 이런 제목으로 칼럼이 나왔고 이게 SNS하고 유튜브 등에서 확산이 되면서 이 맞아요. 유튜브가 조회수가 6만이 넘었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노 대표가 그 칼럼 쓴 사람한테 정정보도 요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요거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JTBC 보도에서 갑자기 팩트 체크를 오늘은 쉰다고 하면서 아직 확인이 다 덜 된 부분이 있어서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이 노회찬 운전기사 관련한 팩트 체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팩트 체크 내용이에요? JTBC 팩트 체크 내용이고 오늘 아마 오대영 기자 8시 뉴스에 아유 대영 선배가 열일했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짚고 가는 게 중요하죠. 어제 또 손석희 사장도 방송 마치고 조문했었죠. 이 참 맥락을 한두 개 싹싹 빼고 가져와서 그 건져낸 거 가지고 또 가공을 해서 칼럼까지 쓰면은 이건 되게 칼이 돼서 가는 거거든요. 하나가 이렇게 딱 보도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여러 번을 거치게 되면 재가공하면서 사실은 어디서 문제가 터지는지를 또 찾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한 곳에서만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받아 쓰게 되면 사실 파헤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 잘했네요. 그러면 사실은 반론을 제대로
들어주고 반론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또 잘 안 인정을 잘 안 해요. 틀렸다고 인정을 잘 안 하는 게 또 언론이에요. 그렇지. 사실. 내가 틀렸다고 누가 인정하고 싶겠어요. 뭐 바로 잡습니다 이런 거 뭐 정정 보도나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도 문제라는 거 뭐 이번만 느끼는 게 아니고 매번 느꼈던 건데 언론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회찬 의원이 이제 국회 연결식이 끝난 뒤에 영면에 들어가실 텐데, 뭐, 이래저래 많이,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워낙에 또 이렇게 한 분 돌아가시면 그거를 조롱하거나, 뭐, 희화화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서. 정치인은 늘 반대편이 막 거의 증오를 갖고 하는 경우들도 굳이 많으니까. 다 언급 안 해도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우리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저도 사실은 싫어하는 정치인이 많고 전직 대통령 중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딘가에 표출을 한다. 표현의 자유이기 이전에 대중이 합의한 어떤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 고인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네티즌들도 마찬가지고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표현들을 꼭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거를 어떤 욕망의 창구나, 그러니까 관종들의 욕망의 창구인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한번 얼굴 한번 알려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고인을 욕되게 하는 일은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 말해줄까요? 네, 얘기해 주세요. 그게 이제 조원진 그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그런 식으로 잔치국수 운운하면서 이제 올렸던 조롱의 그런 글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조원진 의원이 대노했다는 거예요. 대노. 조원진 자기 의원께서? 보좌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잘하셨네요. 보좌관을 자르려고 했대요. 근데 그쪽 라인하고 친한 어떤 변호사가 전화를 이렇게 상의를 하길래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래서 안 잘랐대. 아무튼 그 분의 잔치국수 때문에 이래저래 또 이제 그 우익 사이트나 그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또 자꾸 잔치국수 사진 인증해서 올리고 나도 먹었다라고 진짜. 서로 막 올리고 심지어 뭐 또 그러니까 이래저래 금도는 넘지 말자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윤리 맞는 그 인터넷이나 사적인 공간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그러니까 뭐 인터넷은 또 일반 사람들이 이제 뭐 극단적인 것들도 표출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막 배설의 공간처럼 활용이 되잖아요. 그건 뭐,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방송은, 방송에서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그 방송사에서는 방송 윤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꼭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넘어가는 자극적인 일부 방송들은 조금 뭐 이번 좀 이 상황 속에서 좀 더 자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넘어선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네네. 어디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시작이 TV 뭐 이렇게 시작하는 방송국의 업무 진행자. 얘기해봐요 그래도. 사람들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요. 아니 TV조선 얘기인데요. 23일 오후 난 TVN인 줄 알았어. 아니 TVN에서 이거 보도하겠어요. TV조선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인데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뭐 아무튼 시신 이송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엄모 기자가 뭐 아무튼 그 화면으로 말씀하시는 거요? 네,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그 바로 저게 지금 현장 라이브고 뭐 경찰서와 함께 지금 보이는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서 병원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막 보여드리고 있다고 왜 꼭 무슨 뭐 북한이 미사일 쏜 것 마냥 강조했나 봐요. 그럼 안 되죠. 엄청 드높여서 얘기하시는 분이잖아요, 방송할 그렇죠. 때. 목소리 좀 크게 지금! 어머! 무서워. 저희가! 보여! 이런 식으로 방송하시는 분이라서. 너무 똑같다, 근데. 죄송합니다. 뭐 선배이시기도 한데, 엠모 회사 선배이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좀! 친하니까 가서 말해요. 별로 안 친해요, 사실은. 근데 이 데스크나 누군가의 결정이 있으니까 그 취재를 하러 나간 거고. 그러니까 그 의사 결정 과정에 가장 역할을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의 판단이 사실 이번에는 조금 대중이 납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정리하죠. 네, 알겠어요. 뭐 아무튼 TV조선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아무튼 우리 가시는 길 좀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면서
노회찬 의원님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로만 하고 네. 분위기를 바꿔서 저희가 원래 가져오려고 했던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 해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